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원전 수출 대장주 25배 대박 터진다. 이 주식 여기서 사면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대비해서 봤을 때 현재 정권의 시장 원전 해외 수출 시장 규모는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뭐 대략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진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바이든 정권이었죠. 자, 바이든 정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바이든 정권의 민주당 정권이죠. 원래 민주당 정권은 40년 동안 원전을 반대해 왔었는데요. 이 정권이 이 원전을 찬성하게 되면서 원전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이제 뭐 공화당이 들어오든 민주당이 들어오든 원전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정책을 펼치게 되다 보니까 원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왔던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장에서 원전 관련된 수주가 우리나라 국내에도 수혜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원전 관련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야 될 것인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영상들을 전달해 주시겠지만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저도 봅니다. 여러분 실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퀄리티 높은 얘기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좋은 그냥 그저 바람잡이에 관련된 바람잡이 같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쓸데없는 영상들을 보고 여러분이 실수하실 바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기준에 따라서 매매 트레이딩만 하셔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어느 타이밍에 사서 어느 타이밍에 매도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해당 영상도 오늘도 좋은 영상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식 매수 타이밍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봤고요. 매도 타이밍을 네모 박스로 표시해 봤는데요. 제가 최고가에서 팔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최저가에서 사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 종목들에서 물리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드렸던 종목들 80% 이상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고 수익을 봤었죠. 뭐 손실 본 종목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드렸던 모든 정보들을 합쳐 보면은 역시나 큰 수익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타이밍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처음 이 뉴스가 가장 메인이었죠.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이유입니다. 한수원 13년 만에 원전 수출 물고 폴란드에 최대 40조 원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오늘 날짜로 아침에 나왔었죠. 어, 한국이 폴란드와 원전 건설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한국 원전 수출을 물꼬를 텄다. 향후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29년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 노형을 수출하게 된다. 전체 수주액은 10조 원에서 최대 40조 원으로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삼성통상자원부와 폴란드 지금 현재 국유 제3부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지금 현재 다양한 기업체들이 원전 개발 계획 수립 관련 양국 협의 간 의향서 LOI와 정무부처 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협력 의향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지금 현재 폴란드 민간 발전사, 폴란드의 국영전력공사 등 양국의 세계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가 체결했다. 폴란드 지역에 있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과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라는 내용이죠.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0포인트 넘게 급등했었고요. 조정도 받았지만 역시나 20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상승 시작하는 건가? 왜냐면 확실히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2050년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원전 2배 증설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실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미국의 지금 민주당에서도 40년 만에 원전을 지지에 나서게 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다양한 국가들은 빠르면 2030년도, 늦어도 2050년도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각 국가마다 그 계획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는 2050년도를 목표를 잡아놓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 설비가 2배 정도 필요하다라는 관련된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실제 그래서 새로운 원전을 계획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0조 가량을 들이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수십 개 짓는다라는 이야기도 직접 나온 바가 있었죠. 대략 한 40개 정도 짓는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가끔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요. 수십 대가 지어지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겠죠. 그죠? 이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한국도 원전 드라이브 본격화라는 내용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도 원전 수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전 정부가 누구였죠?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줄이는 정책들이 꽤 많이 나왔었죠. 자기네는 뭐 탈원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산업 생태계가 망가진 것은 현실이니까요. 뭐 이걸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뭐 주식하고 정치하고 구분해서 들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었고 원전 생태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향후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법령상 인하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이게 멈춰 있었던 건설이 중단됐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다시 재개함으로써 관련된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관련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를 만든 거고요. 국내부터 서서히 만들고요. 이것을 지원하고 해외 원전 수출까지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서서히 증가해 나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나 지금 친환경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지역들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를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유럽 지역이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으로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께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수주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다양한 국가들이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지역을 제가 손에 꼽은 이유는 나머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지역을 생각해 보면 유럽 지역하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하고 유럽도 뭐 원자력 기술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죠.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국가들 그리고 중동 지역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굉장히 큰 계약 체결은 아니었지만 좀 수주가 실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수주에 몰려온다. 나 홀로 빛난 원전주"라는 내용인데요. 3조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 호재, 두산 에너빌리티 이달 18% 이상 올랐고 한전 기술 보성 파워 등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약세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원전주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이르는 가운데 기업들의 혜택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3조 원 규모는 이집트, 알바다의 원전의 수주로 몰골 튼데다 하반기는 체코, 폴란드 40조 원 이상의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낼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를 달구고 있다. 다만 아직 실적보다는 기대감을 재료로 뜬 주가라는 점은 투자 시 유의해야 되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 지금 이 관련된 뉴스와 함께 급등이 그때 당시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원전 수주가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중동 지역에 지금 이제 원전 수주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 지금 이제 폴란드에 원전 수주가 일어나게 된 거죠. 실제 이런 원전 수주가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 오늘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만한 건 뭘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그전 문재인 정권 당시에 망가져 있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요 이거 10년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열심히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죠.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대략적으로 1,000억 원의 규모로 원전 일감을 긴급 발주하고 자금난 해소 및 기술력 경쟁 강화에 1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 뭐 지원 내용을 보시면 뭐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정부는 22일 창원에서 원전 산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 산업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 기조하여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 생태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정책 내용이 뭐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뭐 자세하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태계 뭐 요런 것도 있었고 원전 최근에는 최근 9월 달에는 신속 지원센터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 업체 소통 창구를 구축했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원전 업계 및 기관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상세하게 뭐 지금 규제를 풀어줘야 되면 규제를 풀어주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냥 지원 정책 돈을 뿌려주는 정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수도 뭐 잘 거치는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현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주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의 생태계를 복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원자력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과연 우리가 지금 가장 빼먹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대세 상승의 시작일까? 아니면 박스권 움직임에 그칠 만한 자리일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저는 과거부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원자력 발전 종목들은 당분간 횡보할 것이다. 박스권 안에서 머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박스권 저가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고가에서 매도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박스권 안에서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죠? 길게 가져가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설명을 항상 여러분들께 드렸던 바인데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깨고 상승을 시작하는 때는 도대체 언제냐?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해외 원전 수주로 매출이 나기 전 한 2분기 빠르면 2분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에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대세 상승을 보이면서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외 원전 수주가 현실화돼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눈앞에 6개월, 뭐 정말 넉넉하게 생각해도 1년 안에 우리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정말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 눈에 보여야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하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우리 2025년도, 2027년도, 2028년도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자 지금 당장 기업의 매출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세 파동을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나기 시작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수원의 수주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시면요.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이에요. K원전 폴란드 수출 청신호 폴란드 부총리 본계약 가능성 100%다. 이 기사 내용이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나머지는 싹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기를 한번 봤습니다. 제팍 등 현지 원전 사업 추진 기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할 정부 원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 착공해서
2043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놓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전 관련된 기업이 해외 원전 수주로 매출을 내는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2026년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년도죠? 2022년도요. 뭐 넉넉 잡아 2023년도 됐다고 칩시다.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그죠? 3년 남은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 대세 상승을 할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어떤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히려 박스권 움직임이 높은 거죠. 실제 원자력 발전된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막 되게 막 지금부터 막 급등할 것 같은데 사실을 까놓고 우리가 기다려 보니 조금은 조심스러운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재밌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내용들을 보아야 우리가 객관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 사실상 확정, 곳곳이 허점 투성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0기 수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무리하게 수출을 시도하려다 징태한령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폴란드 전력 기업들과 원전 개발 계획 수립 추진 협력 의향서를 지난달 31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 지금 공유를 확대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 한수원은 폴란드 민간 사업자 제파거드가 추진하는 퐁트 누브 원전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서명을 통해서 폴란드 정부의 공식 원전 개발 사업에 탈락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수원이 수주를 경제를 벌여왔던 해당 업체는 최근 한수원이 아닌 웨스팅하우스를 납종했다. 이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와 정책이 뒷받침된 성과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이용해서 최종 계약 시 한국의 유럽 원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부두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면서 마치 수주가 사실상 확정될 것처럼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두 개 의향서죠, 여러분들. 두 개 의향서. 추진 협력, 수립 추진 협력 의향서, 그리고 양해 각서, MOU는 모두 계약 초기 단계에 체결되는 것으로 이를 원전 수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 현재 의향서 협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고 MOU는 당사가 사이에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실제로 지난 1여 년간 폴란드 원전 지금 현재 협력 의향서를 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 지금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건수는 5건에 달한다. 모두 시제품조차 없는 소형 모듈 원전과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한수원이 원전 건설을 기대하는 부지는 지금 화학업계가 있는 곳, 화학업체 SGE가 이곳에 SMR 건설 사업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라 이번에 체결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라는 내용이죠. 사실상 뭐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다시피 언제든지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들을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역시나 이번에 체결한 MOU도 앞서서 실패했었던 원전 수주를 좀 정부가 욕을 먹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들고요. 좀 과도하게 성과처럼 포장했다라는 느낌도 역시나 지울 수 없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 성과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파동이 대세 파동, 박스권을 뚫고 대세 파동이 나오기에는 신고가를 기록하며 쭉 올라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 2026년도부터 매출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물론 주가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긴 하는데요. 매출을 기반한 주가 상승이 근본적인 주가 상승이고요. 그래야지 신고가를 뚫어서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래요, 여러분들. 뭐 다른 뭐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특히나 요즘 잘 올라가는 전기차 사업이라든가 혹은 그 이외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 이외에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 사업에 축축이 되는 업체들이요. 거의 다 매출과 동반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말도 안 되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과 함께 갔을 때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도 역시나 지금 당장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요. 좋은 수급이 들어갔고 좋은 차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이 나오면 저는 베팅해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보다는 역시나 저도 이번에도 박스권 그림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자리에서는요. 딱 욕심 없이 눌림목 자리 매집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먹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추가적인 이슈가 잘 나오면 주가 파동이 더 나올 수 있겠죠. 뭐 물론 변수가 있으면 또 주가가 변하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상황이 가장 매매 전략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가장 첫 번째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역시나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주축이 되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전력기술을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식들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차트를 보여줬었던 기업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대장주로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추가 상승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장기 평선을 아마 내일 갭상승 조금만 해도 장기 평선 돌파하면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내일 당일 단타 하셔도 되고요. 살짝 눌림목이 나오고 살짝 다시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목이 나올 때 천천히 매집해 주면은 다시 추가적인 반등세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 되겠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우리나라 국내에서 SMR 기술을 독보적으로 들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아예 없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사기업으로서는 얘가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눌림목 뒤에 추가 파동이 날 만한 가능성이 높다. 좀 아쉬운 점은 장기 평선이 상단에 있어서 상단 위까지는 올라가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더 보수적으로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더욱더 좋겠죠. 물론 뭐 또 돌발 이슈가 있으면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기로 한 10%만 먹고 나온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가장 부족한 거 뭐죠? 핵 폐기물 관리죠. 핵 폐기물 기술이 우리나라 부족하기 때문에 핵 폐기물을 연구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BHI라는 기업입니다. 이 원전 관련된 파동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잘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BH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제시해드려서 수익이 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받았고 주가 뭐 탄력 나쁘지 않습니다. 저가에서부터 살짝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 이 세 개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 가장 첫 번째 종목인 한전기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요 상황을 인지하시면서 보시고 추가적으로 상황이 바뀌면 또 이 이재진의 상한가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세한 전략과 함께 내용들을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요 최고의 전략도 아닙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요 여러분 100% 아닙니다. 제가 뭐 소시지를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업들 말씀드렸을 때 90% 이상 확률로 제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원전에서도만큼은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세상엔 100%는 없고요. 뭐 저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할 만한 자료들 쭉 중요한 기준들만 세워놓고 말씀드린 거니까 꼭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시기보다는 투자의 자료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혼자 투자하기 좀 어렵다. 좀 상장이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언제 주식을 매수할지 타이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일일 급등 추천주 두 번째는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일일 급등 추천주는 뭐 어렵지 않죠. 무료 아침 시황은요 말 그대로 아침에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여러분들께서 해외 시장 뭐 오늘의 뉴스 뭐 그리고 전일자 상승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 하나 어렵잖아요. 그죠?
1시간 정도 걸리는 내용들을 10분 정도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싹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싹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맨 처음 이재진의 사학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요 내용은 앱스토어에서도 무료 똑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무료 회원 가입하신 다음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당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입니다. 아침 시황,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들어오셔서 보실 건 급등 추천주는 뭐 알아서 보실 거고, 뭐 시황은 아침에 보시면 되고요. 추천주 같은 경우 여러분 추천주 목록에 가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2022년도 2차전지를 지금 이제 2022년도 하반기 100% 급등 2차전지 자료집이라고 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싹 정리해 놓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차세대 2차전지 어떤 시장 동향이 어떻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앞으로 폐배터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놨으니까 해당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관련 종목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외에도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급등주 포착 자료 들어가시면 제가 맨 상단에 원전 관련주 쪽 이슈 정리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싹 정리해 놨으니까 종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정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다 무료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 분석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원 잘 보고 힘을 잘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